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티맵의 사용법과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티맵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티맵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티맵 들어갑니다. 티맵을 실행하시게 되면 티맵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휴대폰 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죠. 티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운전 습관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보험 할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요. 티맵을 사용하시는 것은 휴대폰 번호로 사용을 하셔도 아무 지장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휴대폰 번호로 사용하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오게 되고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인증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로 가입하냐고 물어보죠. 다음 합니다. 자, 티맵 사용하기 위한 이용자 동의 해주셔야 되겠죠. 동의하고 시작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패스 사용하냐고 물어보죠. 하이패스를 쓰시는 분들은 사용 중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패스 쓰지 않으시는 분들은 사용 안함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사용 안함으로 해볼게요. 자,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했냐고 물어보죠. 티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이용을 하더라도 내 정보가 그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닫게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그인해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닫게 합니다. 티맵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게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데일리라든지 킥보드, 전기차 충전, 주차와 렌터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게 되면 길 안내 장소라고 나오죠. 집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또는 즐겨찾기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집을 등록을 하실 때는 플러스 해주시고요. 최근 기록을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주소를 검색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지도에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위치를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집이 등록됐다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회사도 등록할 수가 있죠. 회사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요. 최근 기록이나 주소를 검색하거나 지도 지정을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즐겨찾기인데요. 아래에 있는 이 사각형들이 전부 즐겨찾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운행을 했던 지역들은 이렇게 즐겨찾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동 경로가 기록이 돼서 즐겨찾기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즐겨찾기 들어가셔서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요. 회사나 또는 집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위에 덮어져 있는 이 창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상단에 지도 검색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홈, T지금, 운전 점수, 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운전 점수는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분들은 로그인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검색창에 어디로 갈까요? 라고 있죠? 터치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본 것과 같이 최근 기록, 즐겨찾기, 주소 검색, 지도 지정 나오죠? 자, 즐겨찾기나 최근 기록은 제가 지금 등록이 돼 있지 않죠? 자, 주소 검색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주소를 도, 시, 차례대로 들어가서 원하는 주소를 찾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 지정을 하시게 되면 실제 지도 위를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여기 중앙에 있는 위치 표시 아이콘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자, 지도 이용은 똑같이 손가락 2개로 축소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롯데 월드타워로 한번 지정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바로 지정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경로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위에 창이 하나 나오죠. 어떤 목소리로 안내할 건지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다 유료를 이용을 하셔야 돼요. 들어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용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이용 기간이 있죠. 필요하신 분은 이것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실 때는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예쁘다. 준이 보이지 않아도 알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터치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이크 버튼 누르시면 인공지능 누구를 사용하려면 마이크 주소록 통화 기록, SMS 접근 권한 사용 허용해달라고 하죠. 자, 지금 설정 들어가셔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리고 통화 기록 액세스 허용, 내 연락처 액세스 허용합니다. 메시지도 허용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을 음성으로 할지 물어보게 되죠. 운전 중에는 아무래도 손으로 터치하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은 음성으로 해주시는 게 좋겠죠. 확인하겠습니다.
알림 접근 허용 창이 나오죠. 자, 여기서 T맵을 허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T맵이 허용 안 됨으로 되어 있죠. 여기 체크해서 허용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다시 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검색해 볼까요? 요즘 청와대가 개방돼서 청와대 구경하시러 가는 분들 많죠. 자, 청와대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자, 마이크 버튼 누르고요. 청와대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청와대까지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과천의왕간도로 경부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죠. T맵의 음성 인식 기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많이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앱이 네이버 맵, T맵, 카카오 맵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음성 인식 기능은 네이버하고 T맵이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운전 중에 다른 기능을 이용을 할 때는 우측 하단에 있는 마이크 버튼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마이크 버튼 누르고 경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추가해 주세요. 검색할 명칭이나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과천대공원으로 경로를 추가해 주세요. 몇 번째 장소를 경유할까요? 첫 번째. 서울대공원으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33분입니다. 자, 경로 바로 추가되죠? 이런 경로 추가는 카톡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이 T맵은 내비게이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요? 전화해 주세요.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요? 홍길동. 홍길동에게 전화를 걸게요. 자, 이렇게 전화를 걸 수가 있죠. 이 T맵에서는 음성 인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안내를 종료해달라고 한다든지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해야 될 텐데 교통 상황을 한번 볼까요? 교통 상황 알려주세요. 지금은 막히는 구간이 꽤 있어요. 여기서 5km까지 13분, 그 다음 5km는 5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중간에 교통 상황까지 전부 알려주죠. 자, 종료해 볼까요? 안내 종료해 주세요. 안내를 종료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기본 경로 검색부터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화살표가 보이죠? 자, 이게 안전 운행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목적지를 따로 정하지 않고요. 내가 주행을 하게 되면 앞에 턱이라든지 또는 제한 속도라든지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알려주게 되겠어요. 안전주행은 이미 아는 길을 가실 경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종료해 볼게요. 그 다음 하단에 T 지금이라고 있죠. 자, 이걸 눌러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그 주위에 주유소라든지 전기차 충전소, 주차장, 음식점, 마트, 편의점, 은행 이런 기본적인 주위 정보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유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유소들이 전부 나오죠. 그 다음에 주유비도 전부 나오죠. 제일 가까운 곳은 가까운이라고 해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주소와 거리까지 나오게 되죠. 자, 가까운 곳까지 찾아가려면 여기 있는 길찾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안내를 받을 때는 안내 버튼 눌러주시면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바로 안내가 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곳을 가실 때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이런 기본 정보가 부족해서 찾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운전 점수라고 있죠. 운전 점수 눌러봅니다. 자, 내가 운행을 했을 경우에 전체 주행과 내가 주행하는 습관들을 T맵에서 정리를 해서 나의 운전 점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분석을 하시게 되면 거리별 예상 점수라든지 운전에 대한 종합적인 리포트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람마다 운전 습관이 좀 나쁠 수도 있고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진 분도 계시죠.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운전 습관을 조금이나마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연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단속 같은 것도 미리 피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있는 팀앱 운전생활 해보면 출장 세차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내 차량 번호와 소유자, 보험사, 가입 시기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출장 세차 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팀앱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서 내비게이션에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라고 있죠. 마이 들어가 볼게요. 이 팀앱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팀앱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 차량으로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내 차량을 여러 대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차량마다 설정을 다르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업무상이나 가정에서 식구들이 여러 대의 차량을 운행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차량을 다 등록을 해두시면 팀앱 하나를 이용을 해서 여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량 등록 누르시고요. 여기서 차종, 연료, 하이패스 유무라든지 차량 번호, 기어 종류, 승차 인원, 제조사 모델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저장하기 하시면 차량이 등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대를 등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등록을 해주시면 또 다른 차량을 등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회사 차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매번 같은 차가 아니고 배정되는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설정 누릅니다. 자, 그러면 팀앱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볼륨이라든지 음성 안내 항목이라든지 길 안내 목소리라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운행을 하실 때 볼륨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소리에 대한 설정들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도 설정도 할 수가 있죠. 지도에 나오는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주소를 표시하는 방법도 도로명 주소나 또는 지명 주소를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 지도 사용이라고 있죠. 야간에 운행하실 때는 여기 있는 지도 자체가 야간 모드로 바뀌어버리죠. 자, 그런데 팀앱 보시면서 운행을 하실 때는 야간 지도가 사실 그렇게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요가 없으실 때는 자동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용 안 함으로 주시게 되면 야간, 주간에 상관없이 항상 주간 상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운행할 때도 항상 주간으로 놓고 운행을 하는데 훨씬 보기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속도 반응 지도죠. 자, 내가 속도가 빠를 경우에 지도가 반응이 좀 느릴 경우에는 이 속도 반응 지도에 꼭 체크하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대신 이 경우에는 데이터 비용이 약간 더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팀앱이 유료가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자,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이미 유료였죠. 팀앱이 유료가 아니었던 이유는 통신사를 SKT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SKT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데이터 비용을 지불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 팀앱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SKT를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데이터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팀앱만의 메리트가 약간은 떨어졌죠. 그래도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른 앱들도 데이터 비용은 지불을 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일 아래에 있는 화면 자동은 꼭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켜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화면 자동 회전은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앞부분이 화면의 위쪽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자동차 앞부분이 화면의 아래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진행을 하지만 지도상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죠. 이거 굉장히 헷갈립니다. 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화면 자동 회전은 꼭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편의 기능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소라고 나오죠. 자, 이거는 새로운 기능들을 시험 삼아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연구소 들어가시면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나오죠. 신호등 정보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방향별 신호등 색상하고 잔여 시간까지 전부 표시가 돼서요. 진행 중에 사거리를 2개 건너서 내가 좌회전을 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 진행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맞춰가면 신호등에 걸리지 않고 바로 좌회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편리하니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홈으로 들어와서 경로 이용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시고요. 자, 좀 전에 우리가 롯데 월드타워로 갔었죠. 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T맵 추천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최소 시간, 무료도로, 최단거리, 고속도로 우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T맵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은 이륜차 통행 가능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맵 추천과 최소 시간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실 때 T맵 추천과 최소 시간이 1, 2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T맵 추천이 더 낫습니다. 이 경우에는 운행을 하시다가 정체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로를 바꿔서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최소 시간은 그 경로로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시간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경우를 생각하시면 T맵 추천이 나중에 도착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0분 이상 차이 날 경우에는 최소 시간이 낮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T맵 추천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T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 안내 화면에서 하단에 보시면 남은 거리와 도착 시간이 나오게 되죠. 지금 출발하면 오후 5시 35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해주시면 총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총 시간이 편리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예 도착 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편리하시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통신 상황에 따라서 지금 경로가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새로 고친 버튼을 꼭 한번 눌러서 경로를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과천 의왕 간도로 이렇게 바로 실시간으로 바뀌는 상황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단 시간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런 기능이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추천 경로가 좀 더 낫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전체 경로가 나오죠. 눌러보시면 전체적인 경로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지역을 확대해서 막히는 구간도 확인하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CCTV를 이용을 해서 현재 교통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막히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양재대로 구룡터널이죠. 자,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교통 상황이 보이게 되죠. 너무 많이 막히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다른 곳으로 우회를 하든지 미리 이걸 판단을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CCTV는 라이브입니다. 경찰청에서 제공받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나고요.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지도 뷰가 여기 나오지가 않아요. 마이크가 나와 있죠. 이 지도 뷰는 여기 있는 전체 경로를 눌렀을 때만 나오게 됩니다. 지도 뷰 누르시면 이번에는 교통 정보를 킬 수 있죠. 자, 지금은 교통 정보가 꺼진 상태예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 상황만 보여주게 되죠. 중간에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가 않습니다. 다시 전체 경로 누르시고요. 여기서 지도 뷰 보기에서 지도 정보에서 교통 정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고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자, 사고라고 나오죠? 켜봅니다. 자, 도로 파손 정보 주의 운전이죠? 횡단보도 가로방향 표장이 균열됐다고 나오네요. 이런 정보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교통 정보도 되도록이면 켜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사고가 있나 보네요. 자, 사고 또 눌러보시면 여기도 도로 파손이네요. 집중호우 이후에 포트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운전하시면 사고 위험을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자, 다시 전체 경로 눌러보고요. 지도 보기 누르겠습니다. 자, 나머지 항공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내비나 거의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스마트폰을 봐야 할 일이 있다거나 또는 전화를 하는 도중이면 이렇게 작은 창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놓고 이 정보를 보면서 운행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는 한번 터치해 주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휴대폰 미디어 볼륨이라고 나오죠. T맵을 보면서 운행 중에 음악을 듣는다든지 할 때 그 음악 볼륨을 조절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 안내 볼륨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음성 설정이라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행 중에 안내 멘트가 나올 경우 음악 소리를 자동으로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최소 안내 모드는 소리를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는 최소 볼륨으로 낮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경로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도착지를 공유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제보하기도 있습니다. 운행 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럴 경우에 제보하기를 이용을 하면
다른 운행자들이 참고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행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자동 회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끄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HUD 모드가 되겠습니다. 운전대 앞쪽에 스마트폰을 놓게 되면 스마트폰이 앞유리에 비춰서 그대로 앞유리만 보고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편리한 안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녹화 기능이 있습니다. 앞유리 쪽에 거치대를 놓고 스마트폰을 거치한 다음에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뒷면 카메라가 앞유리 바깥쪽을 보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블랙박스 녹화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배터리 소모는 빠르겠지만 내 운행 정보가 블랙박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에 전부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 반응 지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위치 표시 버튼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게 되면 주유 충전이라든지 주차장, 음식점,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운행 중에 기름이 좀 애매해서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주유소 충전소를 한번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주유소를 선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경유지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그 주유소가 경유지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운행 중에 경유지를 들러서 기름을 넣고 바로 운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주유소 같은 거나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을 경유지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 버튼 누르지 않고요. 마이크 버튼을 이용을 해서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눌러볼게요. 주유소 경유지로 추가해 주세요. 가는 길에 있는 주유소를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오일뱅크 동신 셀프 주유소로 먼저 안내할게요. 경유지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4시 58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일일이 손으로 터치해서 위험하게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음성으로 얼마든지 이런 주변 경유지를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음성 인식과 내비게이션을 연동을 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T맵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강의 때문에 네이버 맵, 카카오 맵, T맵 전부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성 인식 기능은 T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T맵을 이용하시는 분은 이 음성 인식 기능 적극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T맵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T맵의 기능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많이 이용을 하시죠?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는데 각 내비게이션 앱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용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가장 적당한 내비게이션 앱을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